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이 민관 원팀의 그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그 BI 회원국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엉망진창, 손대는 것마다 폭망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본인은 진심 우리나라가 엑스포를 유치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은 뭘까요? 모든 게 아마추어, 하는 일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요. 결국 무려 90표의 표차로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도 엑스포 유치를 했다면 그건 기적일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엑스포를 유치한다며 무려 5천억 원을 펑펑 써댔다니 이 국민 혈세는 누가 물어주나요? 매일매일이 짜증과 분노의 연속입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1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일성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또 외부 탓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특정 집단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부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서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근본 문제를 파악해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또 전 정부 탓을 해대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유체이탈의 전지적 3인칭 시점의 발언인 겁니다. 또 전 정부 씨를 소환하기 시작한 거죠. 이자에게 뭘 더 기대할까요? 아이고, 이분 한국에 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 돼도, 이번 거. 아유,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성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양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네,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업무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셨다고. 저희 아버님 분 잘 아시죠? 아버님이 양평에서 그 아빠가 이제 서울 약국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김 씨가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박 대변인은 김 씨는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 라는 질문.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제 질문을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올백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지, 백을 전달한 최 목사와는 어떤 관계고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을 해줘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JTBC는 김건희 씨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사안이지만 이와 별개로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함정 취재였다는 거죠.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촬영할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 모두를 서울의 소리가 준비했다는 건데요. 최재형 목사는 JTBC 취재진에게 면담 때 선물을 주며 영상을 찍을 계획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사개입이나 청탁이나 국정개입에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그냥 내가 이제 그것을 뭔가 지적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건데요. 함정 수사임을 인정한 거죠. 여권에서는 서울의 소리 첫 보도 이후 함정 취재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스스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이는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함정 취재를 인정한 사례인데요. 함정 취재로 밝혀졌지만 어떤 누가 명품을 들고 갔더라도 김건희 씨는 그 물건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뭐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네. 이거 가지고 간다고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네. 선물 주는 줄 알고 자신을 그렇죠.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선물 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 선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선물 제안을 했는데 10번 중에 명품을 제안할 때만 만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셨죠. 이 네. 목사님이. 가방을 받아서 이게 300만 원이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기한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걸까요?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인 거죠. 그런데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김영란법 위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정농단이라고 짚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이 대목이라고 봐요.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저는 저 대목이 가장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국정농단이죠. 만약 네. 저런 일이 있었다면. 하지만 저거는 본인의 기억 혹은 본인의 경험을 주장하는 바거든요. 아직 녹취든 뭐든 확인된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제 나머지 두 번의 방송에서 확인될지는 저희도 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함정 취재 맞죠? 예. 함정 취재 맞는데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현저하게 높으면 함정 취재 허용됩니다. 네,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김건희 씨가 명품을 받은 사실을 함정 취재로 물타기하려 조중동이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헛수고로 보여집니다. 함정 취재라 할지라도 공익성이 더 큰 사안으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인데요. 어쩌자고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를 아주 작살내게 만들어놨을까요? 탄핵만이 유일한 답입니다.